그래서 이제 화폐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화폐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굉장히 부족해요. 모두 다 안다고는 생각하는데, 화폐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힘든다고. 예. 그러고 더군다나 옛날 금본위 제도 시대 화폐하고, 오늘 종이 화폐 제도 시대 화폐는 완전히 다른 화폐 제도거든요. 금본위 제도 시대는 자기가 알다시피 금이 있어야 화폐 발행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또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 발행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이상 발행을 해버리면 화폐가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얘기들이 다 그 얘기거든. 금은 얼마 없고 화폐만은 이제 많이 발행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게 대표적인 우리가 사례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 마르크화. 예. 근데 그게 이제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가치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금은 하나도 없고 화폐를 많이 발행해내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그래서 영국도 전쟁을 하면서 틀림없이 전쟁 기간 중에는 화폐 발행 많이 했을 거야. 네, 그렇죠. 그런데 왜 독일 마르크와 같이만 엄청 떨어지고 모두 다 그걸 사례로 드느냐. 돈을 많이 공급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하고 하면서 마르크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이제 뭐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 하고 싶은데 사례가 독일이야. 근데 알고 보면 그거는 주관식 시험을 치면 30점짜리야. 금이 있으면 화폐 발행 많이 해도 괜찮아. 그치? 그렇죠. 왜냐면 화폐를 발행하면서 금이 있는 만큼 발행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금만 계속 증가하면. 그죠? 예. 금 보유량만 자꾸 쌓이면 화폐 계속 발행해도 문제 없다고. 그게 금본위 제도야. 예,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종이 화폐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독일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은 전쟁에 실패하면서 가지고 있는 금을 이제 다 뺏기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예. 더군다나 전쟁 배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전쟁에 패배하면. 예. 그걸 막 20년씩 갚아야 되거든? 그러면 성전국은 20년 동안 금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 20년 동안 금이 하나도 없어.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화폐만 있는 거야. 금은 하나도 없고. 예. 실질 화폐인 금은 하나도 없고, 화폐만 있어 이거는 돈 가치가 제로예요, 사실은. 그렇죠. 화폐 제도상.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금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화폐 발행을 많이 했다 한다고. 예. 그러나, 금본위 제도 시대는 아까 금이 없는데 화폐 발행을 많이 하면 화폐가 좀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지금. 그냥 종이 화폐 제도 시대에도 금하고는 관계없잖아.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금이 이제 본질이야, 그지? 그렇죠. 그래서 금본이야. 예. 그런데 지금은 화폐를 국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데, 예. 중앙은행은 국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화폐를 발행하잖아. 시중에 그 국공채 유통 많이 되잖아. 예. 그거 사면 돼. 아, 그쵸. 거기 공개 시장 조작이라. 예. 그래서 미국 올해 연말까지 부채 상한 그 한도가 의회에서 정해줬잖아. 28조 달러. 예, 예. 그런데 미국 통화 발행 잔액은 본원 통화가 6조 원이고 6조 달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절반은 또 지급 준비금이야. 예. 그러니까 그 연준이 진짜 공급한 돈은 그 3조 달러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다 공개 시장, 그러니까 국채를 일반 이제 시장에서 매입을 하면은 그렇지. 그 매입한 채권을 이제 중앙은행 인수를 하고 그렇지. 그걸로 이제 통화를 그렇지. 시장에다 공급을 하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중앙은행이 돈 주고 사고 예. 중앙은행 보유 자산이 되는 거야.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예. 모든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화하는 걸로. 것처럼 예.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예. 그러면 미국 통화 발행 잔액이 화폐 발행액만 28조가 돼야지. 예.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폐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첫째,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금본위 제도 화폐 제도와
화폐 제도는 완전히 다른 화폐 제도다. 예. 근데 경제학자들이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화폐는 대부분이 근본위 제도 화폐 얘기를 해요. 왜냐면 교과서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론이거든. 경제 이론의 한 90%는 근본위 제도 시대, 고정환율 제도 시대 이론이야. 그때 등장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환경을 그 바탕으로 이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현실과 안 맞는 거야. 화폐 제도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또 금융 쪽이 과거에는 힘이 약해서, 왜? 화폐 발행 잔액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대출도 많이 해주고 발행거이 세잖아. 예. 근데 화폐 발행 잔액이 작으니 옛날에는 근본위 제도니까 그야말로 금융권보다는 실물 쪽에 힘이 센 거야. 예. 그치? 뭐 빌려주려고 해도 뭐 빌려줄 돈도 딱 제한 데가 있는 거야. 예. 근데 종이화폐 제도에서는 금융회사는 여러분들이 배운 뭐 신용 창출 배수보다 더 많이 그 창출을 해요. 대출은 지급 준비금을 빼고 대출하지만은 은행도 회사채 인수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국공채도 인수하지만은 회사채도 인수하거든. 예. 어떻게 보면 대출과 비슷한 거지. 은행 입장에서는. 예. 그것도 회사에 돈 빌려준 거란 말이야. 근데 회사채를 인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돈이 회사로 가. 근데 그 회사는 다시 예금을 해.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신용 창출이 우리가 교과서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우리가 외환시장에도 참여하고 주식시장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하고 가상자산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M2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야. 근데 다수는 본원 통화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 이 얘기는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이 얘기거든. 근데 연준은 아까 현금화폐 기준으로는 GDP 20한, 그 다음에 1, 2조,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 부채 원래 연말까지 28조 중에서 겨우 3조 달러예요. 예. 근데 이게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산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외환시장에도 실패하는 거예요.